그 다음에 지금 또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것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현대기아차가 있었어요. 현대차. 현대차 지금 차트가, 여러분 어때요? 장대 양봉 딱 만들고 오늘 조정이 왔는데 되게 기가 막힌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았나요? 거래량도 상당히 좋고. 거기에다가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자동차주가 지금 갈 것이냐? 여러분들 자동차주가 계속 눌렸는데 언제부터 눌렸죠? 7월, 8월부터 계속 눌렸죠. 뭐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자, 기아. 실적은 엄청 잘 나오는데 왜 눌리냔 말이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동차를 어떤 업종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구재라고 그러요. 내구재.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나 뭐 가전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내구재라고 하는데 단단한 물건들. 뭐냐? 교체 주기가 길어요. 교체 주기가 막 5년 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구재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가전이나 자동차 같은 그런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구재는 뭐냐? 경기 민감 업종이겠죠? 경기 민감.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은데 차를 바꾸고 집에 뭐 냉장고, TV 이런 거 바꿉니까? 지금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냉장고 이거 바꾸고 싶습니까? 더 쓰자 그러겠죠. 좀 더 쓰자.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좋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돼요. 그리고 신제품 막 좋은 게 나와. 그럼 또 사고 싶죠. 그러니까 경기에 상당히, 왜냐면 이게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랫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길어요. 그래서 경기에 상당히 지금 민감한데, 최근에, 경기가 하방 압력을 줬던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금리가 언제요? 10월 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10월 말까지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금리 피벗이, 사실상 금리 피벗이 나오면서, 그동안 좀 올랐는데,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어때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왜 이 시기에 현대차가 갑자기 장대 연봉으로 모든 이평선 다 뚫고 올라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뭔가 알고 있었다. 예, 외국인들은 뭔가 알고 있었다. 이런 걸 잘 알잖아요. 외국인들은 이런 산업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분석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수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날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죠. 금요일 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 자동차가 좋을 것이냐?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올라가니까 무조건 좋아질 것이냐가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잘 팔렸는데 주가 눌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기업계를 한번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 지금 실적이 어때요? 엄청 좋아지잖아요, 지금. 작년도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어때요?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굉장히. 그러면 주가가, 자, 2022년도 9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익이 지금 2배, 3배 올랐으면 주가가 그만큼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2022년 3분기 실적이 이때 올라갔는데, 한 이때쯤 발표가 됐겠죠? 근데 발표되니까 쭉 떨어져. 그리고 쭉 떨어지고, 실적이 다시 좋아지는구나 해서 또 올라갔는데,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데 또 계속 떨어져요. 이게 뭔 영향일까요? 뭔 영향?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때 2022년도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기준금리가 계속 팡팡팡팡 올라갔던 그런 시기입니까? 맞습니까?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으면서 계속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이제 오름폭이 둔화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때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 채권 장기물 금리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5%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 증시나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도 한 3개월 동안 힘들었죠.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러면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업종인데 경기 수축을 만드는 건 고금리. 근데 지금 금리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때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만큼. 이때는 금리가 좀 높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왜냐면 이제 금리가 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천천히 오르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금리 이제 앞으로 안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만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 고점을 넘어갈까요? 실적이 좋은데? 그런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딱 금리 영향으로 상단을 못 넘어왔는데 이제 이때 작용하던 금리하고 지금 작용할 금리, 앞으로 작용할 금리는 완전 레벨이 다르죠. 그러면 금리상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이 잘 팔려야 되죠. 지금까지 잘 팔렸는데, 물론 잘 팔린 거 알아요. 그럼 앞으로도 더 잘 팔릴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미리 이제 봐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으면 1. 조인호님 너무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신나게 하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요 사이트 가시면, 미국 자동차 월별 판매량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색깔 달려서 막대 그래프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2023년도 이게 보시면은, 자, 올 상반기 쭉 올라왔다가, 한 여름쯤에 좀 정점 찍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잘 보시면 2021년도가 요 색이잖아. 2021년도보다는 계속 잘 팔리고 있어요. 계속 잘 팔리고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 더 봐야 될 건 2021년도는 역대 최고 판매량이 나왔던 시기예요. 정말 많이 팔렸죠. 근데 여기서부터 급감을 했어요. 여기 옅은 회색을 보면 여기서 갑자기 쭉 급감을 했다가 여기서 올라오죠. 이렇게. 진짜 잘 팔리던 게 갑자기 2021년도 한 5월 정도 지나서 6월 달부터 갑자기 급감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2021년도에 자동차 판매량이 되게 좋았는데, 왜냐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돈이 많이 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되게 많고 돈도 잘 벌리고 주가도 올라가고 자산도 막 올라가니까 뭘 바꾸고 싶어요? 자동차 바꾸고 싶죠. 그러니까 이때 경기가 호황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막 늘어나죠. 그런데 왜 갑자기 2021년도 한 5, 6월부터 판매량이 급감을 했느냐?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 한 분만 나왔으면 좋겠다.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여러분들 익숙하죠? 되게 많이 들었죠?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게 2021년도, 22년도경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상당히 이슈였어요. 예. 차를 만들고 싶은데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만든 거야. 생산 라인 다 돼 있는데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차 계약하면 출고되는 게 한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이때 정도가 그랬었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급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쭉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자, 2022년도는 사실 금리가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 소비자들이 좀 안 좋게 사용하던 시기이긴 한데, 자, 2022년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수급이 좀 풀리면서 공급 쇼티지가 풀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근데 치고 올라가지 못해.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정체되듯이 이렇게 됐어. 이게 뭐냐면 고금리.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차를 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차를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할부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할부 금리도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공급 이슈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량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할 게 뭐야? 올해 들어서는 뭐예요?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해 그런 기대가 되게 많았죠. 올해 들어가지고.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여기 지난해보다는 좀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지난해보단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특히,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판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계절성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 계절성이 여기서 잘 팔렸다가 요 하반기 좀 줄었다가 또 연말 돼서 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인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판매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잘 팔렸느냐? 여기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번에 11월 달에 자동차 판매량이 꽤 늘었어요. 신차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었고 여기 보시면 월별로 보는 건데 원래 이렇게 줄었는데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더 늘었죠. 11월 달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모델이 잘 팔렸냐 보니까 뭐 포드, 쉐보레, 도요타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대 투싼이 33.1% 상향됐어요. 판매량이. 현대차도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승용차하고 경차 부문 판매량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비교되냐면 2023년 11월, 2022년 11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판매량이 올라갔느냐도 볼 수 있고 누적치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치 그래서 얼만큼 또 올라갔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게 있는데 자 보시면 요게 이제 판매량 순위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점유율 여기 점유율 보면은 현대가 1, 2, 3, 4, 5, 6위로 돼 있고 7, 8, 기아가 8위로 돼 있죠. 근데 판매량이 늘었냐? 현대는 11월 달에 작년보다 11.4%더 많이 팔았고 그리고 누적치로도 12.2% 많이 팔았어요. 기아도 2.9% 그리고 14% 많이 팔았네요. 그죠? 그럼 다른 곳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뭐 GM 같은 경우에는 좀 낮고 도요타하고 그다음에 혼다 일본 차들이 많이 팔렸네요. 자 일본 차 지금 환율이 어때? 환율 일본 엔화 환율 엔화 약세죠. 엔화 약세면 수출에 더 유리하다. 수출에 더 유리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 보면은 좀 수위에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일본 자동차 정도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좋습니다. 그러면 또 뉴스 검색 이런 거 보면 뉴스 검색 같은 거 하잖아요. 뉴스 검색. 그래서 현대차 아까 투싼이 잘 팔린다며 투싼. 그러면 한번 뉴스 검색 해볼 수 있잖아요. 역동적인 디자인 수출 현대차 수출로 해볼게요. 수출 글로벌 판매 1위 현대차 투싼 신형 출시로 점유율 높인다. 12월 6일이에요. 나와 있죠. 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뭔 얘기가 있냐면은 여기 아이고
제가 다른 걸 했다. 뉴스, 아까 뉴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승용차는 줄었어요. 11월 달에 승용차 판매량 줄었는데 뭐가 늘었냐? SUV와 트럭 11.8%.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SUV나 트럭 이런 게 더 잘 팔린다. 판매량이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현대차 투싼은 SUV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점유율을 좀 높이겠대요. 그러면 이제 아까 보니까 일본은 엔화가 약세가 굉장히 되면서 좀 더 유리했는데 최근에 보면 엔화가 어때요? 엔화가 이제 고점 찍고 조금 이제 강세로 좀 전환되는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보면은 그래도 좀 엔화가 좀 강세로 앞으로 이제 지속된다면 우리가 좀 수출에 좀 더 유리한 측면에서 그런 모멘텀이 주가에도 반영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있고 지금 현대차랑 기아가 미국 자동차 그 시장에서 SUV를 어떤 모델을 좀 출시하고 있고 점유율을 어떻게 늘려가고 있는지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호적인 거죠. 엔화 환율이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는 이제 좀 강세로 돌거나 우리한테 좀 유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이제 인하 사이클로 가는 것 계속 이제 금리로 인해서 어떤 주가에 억눌림을 받았다면 이제 좀 해소되는 국면에서 이미 실적은 많이 쌓아놨고 앞으로도 점유율이 늘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면 더 좋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저것도 봐야 돼요. 올해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렸잖아요. 올해는 이제 많이 팔렸으니까 내년엔 또 둔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면서 봐야 되겠다. 하지만 이건 지금 이 주가는 이 금리 레벨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더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럼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추세예요. 이거는 기술적 추세.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는 게 좀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이 업황적인 측면에서도 봤고 실적 관점에서도 봤을 때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가 갑자기 장대 양봉으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지고 그럼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먼저 본 다음에 이 기업에 어떤 흐름이 있었느냐, 현재 동향이 어떻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뉴스 찾기 편하죠. 그냥 차트만 보고 뉴스 찾으려면 어떤 뉴스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찾기가 어렵고 잘 안 찾아져요. 리포트 읽어봐도 어렵고.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뉴스 찾고 연결시키기 좋고 다 좋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도 이해가 되고 왜냐면 이제 매크로와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환율까지 매크로 뭐 환율, 금리 이런 것 영향성, 자동차 판매율 보니까 왜 일본 차가 더 많이 팔렸느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 현대차나 기아차가 어떤 상황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공개 방송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진행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조금 신나게 방송을 했습니다.